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3학년 1학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자, 이태준 작가의 소설 행복을 만화로 바꿔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만화니까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소설처럼 인물 사건 배경을 찾으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떠한 갈등이 나타나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5쪽이고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글의 종류가 뭐냐면 만화다라는 거죠. 소설을 만화로 바꾼 겁니다.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이며 계절적 배경은 초겨울이고 공간적 배경은 대구역 주변부터 서울행 기차 안 그리고 서울역 앞까지 이렇게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재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황영감의 기대 주제, 행복에 대한 짧은 기대와 이를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 보시면요, 제목은 행복인데요. 상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으로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특징 인물의 처지와 심정을 줄글로 요약 제시한다. 만화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눈 내리는 초겨울의 어느 날 아침 대구역 옆에서 군밤을 파는 황영감이 중심 인물이죠. 주인공이에요. 이 영감님의 직업이 뭐냐면 군밤을 파는 거죠. 대구역 옆에서 군밤을 파는 황영감은 주인집 부엌 어머의 딸이 가져다준 편지를 받는다. 그를 몰라 망설이던 황영감은 마침 밤을 사려는 젊은 신사에게 부탁하여 편지의 내용을 듣게 된다. 황영감의 아들이 보낸 편지에는 자신이 북한도에서 장가를 들고 가게도 버렸으며 황영감을 데려가 같이 살려고 서울에 와 있다는 사연과 돈표가 들어있었다. 황영감은 젊은 신사의 도움으로 돈을 찾아 서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오른다. 지금 황영감이 어디로 가는 거죠? 서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오른다. 왜 그러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젊은 신사가 참 착하네요. 도와주고요. 그죠? 한번 젊은 신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황영감에게는 만석이라는 30이 다 된 아들이 하나 있다.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오륙이 성하거든. 자, 온몸이 성한데 착한 마음으로 벌어먹질 못하고 절도질, 강도질, 그러다 이태식, 2년씩, 3년씩 징역이나 살고 돌아다니는 것이어서 누가 묻기라도 할라 치면 차라리 자식이 없었던드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에 똥칠이 나는 것처럼 불쾌하였다. 자식을 바라보는 황영감의 심정 어떻다는 거죠? 불쾌하다는 거죠. 자식에 대한 감정이에요. 불쾌함. 더구나 만석이가 얼마 전 붙잡히지도 않고 종족을 감춘 뒤부터 몇 해 후면 놓여 나오리라는 희망도 없는 것이다. 자, 종족을 감춰버렸다는 거죠. 남이 듣는 데서 이젠 그놈이 종신징역 살지요. 살아나오면 무엇하오. 내 단번에 때려 죽일 걸 하면서 또 속으로는 그 자식이 그리웠다. 그리움 심정 2번이죠. 그래도 자식이 그리워요. 자, 황영감은 자신과 함께 살자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그 올라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176쪽입니다. 하지만 기다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불량한 자식이라도 애비는 버리지 않는구나. 예로부터 천륜이 있는 것이지. 하기는 그놈만 나무랄 수도 없지. 이놈이 세상에서 남한테 착하다는 소리만 들으려다간 굶어 죽지. 굶어 죽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들에 대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해와 동정이에요. 심정 3번. 이해하며 동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을 안 속이는 놈이 어디 있나. 법률 아는 놈들 더 잘 속이지. 법률 아는 덕에 징역만 한 가지. 황영감이 기차를 타보기는 해마다 여름이면 한 번씩 있었으니 그것은 꽁무니에 낯을 차고 경산에 있는 주인댁 산소의 금초, 벌초죠. 금화 벌초의 준말이다. 금초하러 다닌 것이요. 그 외엔 자기 일로 기차를 타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황영감의 심정은 어떠냐. 아무리 불량한 자식이라도 애비는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다가 굶어 죽는다 생각한다. 법을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심정입니까? 아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고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점은 어떻습니까? 독자에게 모든 것을 다 전달해 주는 거죠. 자, 내면 심리, 그러니까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내용을 전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페이지 177쪽입니다. 만화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영감이 오늘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 자기 손으로 표를 사고 자기 마음대로 찻간을 골라 타는 것이다. 평생을 깃들이고 살아온 고향 산천이 창밖에서 핑핑 돌아 멀리 뒤로 사라지고 이 산 저 산이 가로막아 나가는 것을 바라보아도 그것에 대한 감상이라곤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왜 그런 거죠? 아들을 만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고향을 떠나는 슬픔 이런 것들도 지금 상관치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의 가슴속엔 즐거운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새 기운도 울렁이고 있었던 것이다. 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죠. 어서 만나 어렸을 때 안아보듯 끌어안고 싶은 아들의 모양, 불쌍하게도 하룻밤에 죽어간 마누라의 모양, 이제부터 자기 앞에 펼쳐질 행복스러운 생활, 지나간 기억, 지나간 날의 모든 슬픈 기억과 오늘 당하는 새로운 즐거움이 우둔 한 늙은이의 감정의 모든 것이 오직 눈물로만 통일되고 말았던 것이다. 자, 새로운 즐거움, 이게 뭡니까? 이 눈물의 의미예요.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지나간 날의 슬픈 기억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새로운 즐거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눈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가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우르렁우르렁하고 철교를 걷는다거나 어디를 쉬었다가 어디를 떠나거나 이 영감에게 모두가 상관없는 일과 같았다. 왜 아들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점심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았다. 눈물 고인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나 이따금 눈물이 흐를 듯하면 손등으로 씻는 것까지도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였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아들을 만나러 가는 지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되네요.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즐거움, 지금 계속해서 아들의 그 황영감의 심정을 지금 줄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말풍선이 아닙니다. 줄글이에요. 자, 고향에 떠나는 황영감의 심정. 고향을 떠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가슴속에 즐거운 눈물이 차고 빛나는 새 기운이 울렁거린다. 희망이 있네요. 점심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겠고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다. 왜 이러냐?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만화의 특성 중에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옵니까? 칸이 나옵니다. 칸. 자, 이야기를 가지고 의도된 순서로 나란히 놓은 그림과 글의 조합이 만화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다. 칸이 뭐냐? 만화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다.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칸이란 하나의 틀 안에 여러 장면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8쪽으로 하시죠. 술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도 자네는 그래도 자식이라도 있지 할 때에는 그것이 자기를 비웃는 말 같아서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그러나 난 자식이 없네 그게 자식이야 하던 자기 말이 후회도 났다. 옛날의 일을 뭐한 거죠? 회상한 거죠. 과거 회상이죠. 왜 그리 경망을 했나. 자식이 있는 내내 이런 날도 돌아오지. 자식이 있는 내니까 나니까 이런 날도 돌아오지. 100년을 산들 며느리 손에 밥상을 받아보며 자식 손에 묻혀볼 텐가? 황영감은 자기 친구 가운데 자식 없는 사람 두어 생각났고 그들을 말로를 생각하여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은 못 찾아보아도 주인댁 노마님과 자식 없는 친구들은 조용히 찾아보고 술이라도 몇 잔씩 나누고 왔더라면 하는 생각도 일어났다. 자, 떠나는데 이제 과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에 나타나 있는 황영감의 심정. 난 자식이 없네. 그게 자식이야?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부정이죠. 편지를 받기 전에는 원망과 부정이 있었지만 편지를 받고 난 후에는 아들이 있어 다행스럽고 자식이 없는 친구들의 말로 마지막 삶이 식은 불쌍하게 생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볼까요? 자, 현재 황영감의 심정은 뭘로요? 줄글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사건은 말풍선을 통해 보여준다. 시간차가 있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황영감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인물의 심리 변화를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말풍선과 줄글. 말풍선과 줄글 만화의 특성 2번입니다. 자, 말풍선은 어떻습니까? 만화 속 인물 간의 대사다. 그림과 함께 만화의 내용을 전개하는 기본 요소다. 말풍선과 그림은 직접적 표현에 해당된다. 하지만 줄글은 인물의 처지나 심정, 배경, 설명, 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줄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79쪽으로 넘어가시죠. 또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후일 이렇게 자식 덕을 보고만 6년 전 주인집 막에 쳤돌 때 고깃점이나 집어먹은 것이 잘못되어 급사해버린 마누라 생각에 제일 가슴이 아팠다. 자기 혼자 남아 그 낙을 혼자만 누려야 하는 것이 미안했다. 어서 아들을 만나 서울 구경이나 잠깐 하고 그를 따라 북간도로 가면 그곳에 며느리도 기다리고 뜨뜻한 내방과 조석반, 아침밥과 저녁밥이 나를 위하여 있겠구나. 뜨뜻한 내방, 더운 조석. 이것이 다 뭡니까? 기대감이 담긴 소재. 황영감의 기대감이 담긴 소재가 뜨뜻한 내방과 더운 조석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있으면 손자도 하나 보겠구나. 이 손으로 손자도 마찬가지로 보죠. 기대감이 담긴, 앞으로의 생활에 기대감이 담긴 소재다. 자, 두꺼비 잔등같이 흠많은 손등은 자기 일생을 다시금 회억하게 돌이켜 추억하게 하였다. 자, 두꺼비 잔등같이 흠많은 손등은 삶이 어땠다? 고단함. 황영감의 삶의 고단함을 나타낸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인데요. 넘어가시기 전에 179쪽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또 선생님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179쪽. 황영감의 심정. 먹은 것이 잘못돼 갑자기 죽어버린 마누라 생각이 났고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 자식 덕을 보게 됐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며느리가 북간도에서 기다리고 뜨뜻한 밤과 더운 조석이 준비된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꺼비 잔등같이 흠많은 손등은 무엇을 상징하냐? 황영감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나타낸다. 자, 만화로 읽는 방법.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유의하고 인물과 배경 및 이야기 전개 방식을 이해하며 작가의 의도와 과정을 파악하고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80쪽입니다. (60평생을) 행랑살이. 낙이 있었다면 어떤 낙이었나? 날 부러진 도끼로 물먹은 장작을 패다가 새로 별이 날카롭게 만든 도끼로 물 마른 장작을 패워보는 맛. 그러한 쾌락이 혹간혹간 있었는지는 모른다. 이러면서 뭐하는 거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남의 집에 행랑살이를 했다라는 거죠. 자, 황영감의 삶이 드러나는 부분. 60평생을 행랑살이. 평생 남의 집에 얹혀 살며 기차역에서 군방을 벌여했던 황영감의 처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날 부러진 도끼로 물먹은 장작을 패다가 새로 별인 도끼로 물마른 장작을 패워보는 맛은. 자, 정말 어때? 황영감의 고단하고 힘겨운 지난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작 소설과 비교를 해볼까요? 황영감이 유리창에 얼굴을 비춰보는 부분.
황영감은 다시 자기 얼굴을 번득번득 달려가는 유리창문에 비춰보았다. 얼기설기한 주름살, 서리가 하얗게 앉은 머리털. 그는 아직껏 느껴본 적이 없는 새 슬픔에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만화에서는 서너 컷의 그림과 효과음만으로 표현된 장면이 소설에서는 상세한 묘사를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소설이 더 많아지겠죠. 만화는 짧은 분량으로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만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181쪽으로 넘어가시죠. 갑자기 사람들이 내기 시작하죠. 여보, 여기가 어디요? 이게 한강이요. 어디까지 가시오? 서울 가요. 다음은 이번은 용산이니 그 다음이 서울이니 내립시다. 서울, 벌써 서울이라니. 7시간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다니. 7시간. 그 당시에 서울로 올라가는, 대구에 서울 올라갈 때 몇 시간이? 7시간이 걸린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황영감이 서울에 기차를 타고 아들을 만나러 간다. 자, 기차 풍경. 고요하던 기차 안이 소란스러워지고 선반들이 짐을 내리는 모습에서 종착역이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고, 황영감이 맞은편 남자를 통해서 서울역에 다 왔음을 알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황영감의 심정. 벌써 서울이다니. 7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났다라는 거죠. 아들을 만나러 가는 황영감의 어떤 마음, 들뜬 마음,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자,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한다? 기차를 타고 올 때 눈물을 흘리던 것과는 달리 여유롭고 평온한 황영감의 모습에서 변화된 심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2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보니까 기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막 내립니다. 그죠? 사람들이 막 내려요. 이거 볼까요? 8번에 황영감 심정. 평화롭고 여유로운 표정,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있고 느긋한 태도로 개찰구를 빠져나온다. 곧 현실로 이루어질 아들과의 재회와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표현상의 효과. 8번의 표현상의 효과를 살펴보시죠. 표현상의 특징. 말풍선이나 줄글 없이 그림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표현한다.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을 통해 심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183쪽입니다. 자, 아버지. 오, 아버지 만서가 했는데 갑자기 누가 껴들어요. 그죠? 여기도 뭡니까? 그림 위주로 가는 거죠. 장면 제시 방법 그림 위주로. 황영감의 심정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곧 이루어질 행복을 믿는 황영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아들과 황영감의 만남. 아들과 황영감의 표정을 중심으로 둘의 만남을 짧고 극적으로 표현했다. 젊은 신사의 등장. 둘 사이를 가로막는 남자가 갑자기 등장하고 놀란 아버지의 표정에 이어 다 아들의 얼굴이 교체된다. 황영감의 심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후에 짧고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죠. 지금까지 기대한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184쪽 가시죠. 이놈, 네 애비 손을 잡기 전에 여기다 손을 넣어라고 하면서 보니까 이 남자가 자신에게 뭐한 거죠? 편지도 읽어주고 표도 사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황영감의 아들과 다시 만나는 순간, 재회하려는 순간 기대했던 행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젊은 신사의 재등장. 발단 부분에서 그를 모르는 황영감에게 아들의 편지를 읽어주고 기차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인데 사실은 황영감의 아들을 잡고자 하는 형사다. 부자의 재회를 가로막는 젊은 신사의 등장을 통해 극적 반전을
높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장면 제시 방법과 효과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85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황영감은 무서운 꿈을 깨듯 눈을 비비며 다시 아들을 찾아볼 때는 벌써 만석에 그림자는 간 곳이 없었다. 다만 형사에게 묶여가는 죄인을 구경으로 따라가는 그림자들만이 이리 때같이 어물거리며 지나갔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소프트를 살펴보죠. 아들이 순식간에 잡혀가고 황영감의 행복이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정리해 볼게요. 자, 10일에 나타난 황영감의 심정, 무서운 꿈을 깨듯, 그리고 아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 때같이 모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기대했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충격과 좌절, 안타까움이 바로 황영감의 심정이겠죠. 아들이 잡혀가고 난 후의 상황을 줄글을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이 황영감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칸을 크기를 크게 해서 한쪽 여백을 남기며 황영감의 허전한 마음을 강조했고요. 배경 생략하고 인물만 그리는 것은 홀로 남은 황영감의 처지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 작품의 의미 뭡니까? 평생을 고달프게 살아온 황영감에게 한순간 찾아온 행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이 무서운 꿈을 깨듯 허물어지는 모습, 기대감과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행복에 대한 짧은 기대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일제강점기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시면 압축 파일 있습니다. 압축 파일 187쪽입니다. 자, 만화를 따라하는 거 구성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편지를 받기 전에는 아들의 편지를 받았어요. 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미안하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기대감에 들떠 있다. 그리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표정과 행동을 보이고 아들과의 재회와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기차에서 내린다. 그렇지. 하지만 자신과 아들 사이를 가로막는 젊은 신사를 보고 놀란다. 이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젊은 신사. 잡혀간 아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움과 허망함을 느낀다는 거죠. 행복이 깨진 거죠. 그죠? 행복이 깨어진 겁니다. 자, 글 쓰는 의도. 그를 모르는 황영감이 아들의 편지를 읽어주고 기차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젊은 신사죠? 사실은 황영감의 아들을 잡고자 하는 형사다라는 거죠. 형사. 황영감과 아들의 재회를 가로막아 극적 반전을 높이는 인물이다. 제목의 의미. 평생 고달프게 살아온 황영감에게 한순간에 찾아온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것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행복에 대한 짧은 기대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뭡니까?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자, 만화 매체의 특성 칸이 있었고요. 칸 아까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뭐죠? 말풍선, 인물 간의 대화, 그 다음에 인물의 처지, 심정, 뭐죠? 줄글. 자, 소설 행복과 만화 행복은 자, 심리를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 소설이라면 요약적으로 그림으로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게 만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압축 파일 오마이노트 하시고요. 관련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